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쌍용 J200 이야기인데요. 워낙 놓치는 것도 많고 정작 필요한 이야기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J200은 코드명이죠. 렉스턴, 코란도 이런 모델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J200이 모델명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쏘일까요? 아닙니다. 뜬금없이 토레타랑 셀토스를 섞어놓은 듯한 토레스라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니 대체 왜 무쏘의 정신을 이어간다고 했으면 무쏘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늘은 쌍용차가 J200의 이름을 무쏘로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쌍용차가 슬슬 J200의 이름을 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럴 때도 됐죠. 예상 출시 일정이 올해 7월이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허청에 등록된 걸 보니까 토레스로 지었더라고요. 지금 이 이름으로 접수가 됐고 상표 공고랑 등록 관련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보니까 SUV, 승용차, 승합차 등 차량 형태 전반이 해당되는 12류, 자동차 구매, 판매, 수출입, 중개업 등에 해당되는 35류, 자동차 수리, 관리업 등에 해당되는 37류로 지정 상품을 등록했습니다. 한마디로 신차 모델명으로 쓰기 위해서 등록했다는 거죠. 이게 코란도 이모션 상표 출원할 때랑 똑같은 절차라서 J200의 이름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쌍용차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아직 신차 네이밍 작업과 관련해 공유받거나 전달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관련 부서가 상표 선점 차원에서 유력 후보군 중 하나를 미리 출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앞으로 출시되는 차가 일단은 J200밖에 없고 토레스라는 이름도 영어로는 바위산, 스페인어로는 탑이나 성을 뜻하고 칠레 파타고니아에 있는 트레킹 명소인 토레스 델 파이네를 떠올리기도 해서 J200이 이름으로 쓸 가능성이 다들 높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티볼리도 이탈리아 로마 인근 휴양지에서 이름을 따왔고 나름 성공한 케이스로 통하잖아요. 여러가지 의미로 추측이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중요한 건 사람들 반응이 좋았을까요? 글쎄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레타랑 셀토스가 떠오른다는 말도 나오고요, 축구 선수 페르난도 토레스가 떠오른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손흥민, 음바페, 레반도프스키 이런 이름으로 가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아니 근데 이 정도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차피 J200은 무쏘의 뒤를 이어가는 차라면서요. 그래서 스케치에도 무쏘를 같이 그려 넣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무쏘가 아닌 토레스일까요? 이러면 두 가지 생각이 들죠. 아, 완전히 새로운 이름으로 깨끗하게 새 출발을 하려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차가 무쏘라는 이름을 쓸 정도는 아닌가 보네, 그렇게 자신이 없나 이런 생각이요. 저는 쌍용차가 무쏘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는 이유, 아니죠,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으니까 무쏘라는 이름을 쓰면 곤란한 이유, 쓰지 않았으면 하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미 무쏘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렉스턴 스포츠예요.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렉스턴 스포츠의 수출명이 무쏘입니다. 그랜저 수출명이 아제라, 아반떼 수출명이 엘란트라인 것처럼 현재 전략형 이름을 쓴 겁니다. 그런데 저는 렉스턴 스포츠의 수출명이 무쏘로 확정 났을 때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약간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렉스턴도 이미 쌍용차의 장수 모델이고 그렇기 때문에 렉스턴을 많이 어필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16년 전에 단종시킨 무쏘, 그것도 우리나라 아저씨들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그 이름을 렉스턴 스포츠에 썼다는 겁니다. 아무리 판매되는 국가가 다르다고 해도 모델명을 너무 쉽게 갖다 붙인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J200의 이름이 무쏘로 확정됐어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혼란스럽나요? 해외에서는 렉스턴 스포츠가 무쏘로 팔리고 있는데 한국에서 팔리는 무쏘는 완전히 다른 차예요. 그냥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그랜저가 미국에서는 제네시스로 팔리는데 국내에는 그랜저로 팔리는 거랑 똑같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홍보하기도 애매해집니다. 일단 외신들이 설명을 해야 하잖아요. 그냥 한국의 자존심, 무쏘가 부활했다 이렇게 하면 될걸. 렉스턴 스포츠가 해외에서 무쏘로 팔리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또 다른 차가 무쏘로 팔리고 있다. 무쏘는 원래 한국을 대표하던 고급 SUV였는데 한국에서는 렉스턴 스포츠를 팔리고 있는 차를 해외에서는 무쏘로 판매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막 장황해진다고요. 물론 그런 말도 있긴 합니다. 국내에서는 무쏘로 팔고 수출명을 토레스로 하지 않을까 이건데요. 저는 이것도 리스크가 크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J200이 진짜로 무쏘라는 이름을 가져갈 만한 차가 맞나? 또 코란도꿀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무쏘라는 이름을 쓰려면 적어도 스케치가 처음 공개됐을 때만큼의 느낌을 신차 발표 때도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딱 봐도 와, 남자답다, 쌍용차가 정신 차렸구나, SUV는 이래야지, 이런 느낌을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되려면 쌍용차가 바디온 프레임 차체를 하나 더 개발하거나 아예 렉스턴 차체를 갖다가 J200을 개발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무쏘가 원래 그런 차니까요. 디자인이 워낙 세련돼서 그렇지 엄연히 오프로드에 강한 차였거든요. 그리고 무쏘는 한국을 대표하던 고급 SUV의 대명사이기도 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이어가려면 뭔가 첨단 기술이 개발돼서 들어가던가 아니면 현대차 상위 모델 정도의 성능과 옵션 기능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쌍용차는 지금 이런 걸 개발할 상황도 안 되고요, 여력도 안 됩니다. 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J200 스파이 샷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쌍용차는 기대치를 너무 높이면 안 되고 소비자들도 너무 기대하면 안 된다고 했죠. 왜? 그러다가 진짜 코란도 꼴 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스파이샷만 봐도 각이 나옵니다. 코란도 차체를 썼으니까 당연히
여전히 코란도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차체라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그 정도의 큰 변화를 주기에는 여력이 안 되죠. 실루엣도 지금의 코란도랑 비슷하고요. 진짜 막 바디온 프레임 SUV의 강인함이 저 위장막을 뚫고 느껴져야 하는데 그냥 디자인만 바꾼 도시명 SUV의 느낌이 강합니다. 요즘은 모노코크 차체가 예전 같지 않고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죠. 그런데 차 성격 자체가 지금 나오는 티볼리랑 비슷한지 그 당시 나오는 무스랑 비슷한지는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요? 티볼리랑 티볼리 에어의 관계처럼 자칫 코란도랑 코란도 에어의 관계가 제200으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쌍용차 입장에서는 무스라는 이름이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실제로 쌍용차가 제200을 무스로 임명할 만큼 꺼내들 무기가 없다는 상태라는 겁니다. 무스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적어도 6기통 디젤 엔진을 넣어주던가 아니면 가솔린 터보 모델이라도 제대로 나와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비록 차급은 낮아도 렉스턴 이상으로 파워트레인 성능이 나와줘야 한다는 거죠. 왜? 다른 차도 아니고 무쏘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렉스턴 칸 신형이 나왔죠. 이걸 보면 글쎄요. 렉스턴 칸 익스페디션에 들어간 엔진이 기존 2.2 디젤 엔진인데 출력하고 토크 수치만 올라갔잖아요. 일단 이게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가솔린 터보 엔진은 티볼리랑 코란도에 들어가는 1.5리터 엔진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 쌍용차는 엔진보다 변속기가 문제잖아요. 만약에 무쏘라는 이름을 생각했다면 8단 변속기를 넣어줘야 할 겁니다. 엔진 출력을 받쳐줄 만한 변속기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 이거 렉스턴보다 아래급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걸 넣어도 되나? 괜히 겹치는 거 아니야? 렉스턴 칸에도 6단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그나마 차를 좀 생각한다면 7단 변속기를 넣어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신 6단 변속기가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차 이름을 무쏘로 지었어요. 사람들이 와 무쏘가 제대로 부활했구나 이럴까요? 또 코란도를 만들어놨네 이렇게 되진 않을까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200을 조금 많이 비관적으로 봅니다. 지금 정보가 하나씩 공개되고 있는데 아직도 저는 제200이 쌍용차한테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이 생각이 변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나마 KR10은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스케치를 보면 아예 브론코처럼 지프형 SUV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200은 잘 모르겠습니다.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사람들의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아진 상태인 건 팩트죠. 그런데 테스트가 실물이 공개되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팩트입니다. 벌써부터 잡음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냥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만약에 제200은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런 입장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테스트카를 보고 실망한 사람들한테 아이 저게 아직 위장막이 씌워져서 그렇지 이번에 엔진이랑 변속기도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런 기능도 들어가고 이 정도의 성능을 낼 겁니다. 그래서 무쏘라는 이름을 써도 전혀 위화감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해줄 만한 근거가 하나라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럴 만한 게 안 보입니다. 이미 지금 나오고 있는 차들을 봐도 그렇고 쌍용차가 처한 현실을 봐도 그렇고 비장의 무기라면서 내놓을 만한 카드가 전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자칫 잘못하면 괜히 무쏘로 갔다가 코란도 꼴이 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걱정이 어마무시하게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제200은 토레스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무쏘는 과감히 버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 애초에 스케치부터 완전 도심형 SUV로 갔으면 괜찮았을 겁니다. 코란도도 이름이 코란도라 그렇지 도심형 SUV로 타기에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건 쌍용차가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뭔가 내세울 것도 없는 마당에 스케치에는 코란도랑 무쏘를 떡하니 그려놓고 무쏘의 정신을 이어간다는 소리까지 하고 이렇게 기대감을 높여놨는데 그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냐는 거죠. 이런 건 진짜 그럴만한 자신감이 붙었을 때에도 늦지 않고요. 차라리 처음부터 제200을 강인한 디자인을 가진 도심형 SUV로 밀고 나갔으면 또 다른 경쟁력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런 디자인을 가진 도심형 SUV가 지금까지는 없었잖아요. 제200이 지금 존재에 비해서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이걸로 이미지가 또 무너지면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이라도 전략을 대폭 수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마케팅 전략을 수정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남았으니까요. 차라리 지금 현대차 그룹이 없는 거 있잖아요. 투싼하고 산타페 사이, 스포티지하고 소렌토 사이 이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무수의 정체성을 이어간다 이런 거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완전한 도심형 SUV로요. 이렇게 되면 지금 있는 2.2 디젤 엔진이랑 1.5 터보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도 욕 안 먹거든요. 왜? 이미 팰리세이드에는 2.2 디젤 엔진이 들어가고 현대기아차도 터보 엔진은 거의 다 1.6L 짜리잖아요. 대신 변속기는 8단을 달아줘야죠. 이렇게 되면 파워트레인 성능에서는 전혀 안 밀릴 겁니다.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하고 차선 유지 기능도 그대로 넣어주고 이번에 신형 칸에 들어간 계기판 예쁘더라고요. 이거 넣어주고 센터 디스플레이만 10인치 이상으로 달아주면 눈에 보이는 상품성은 일단 오케이 충분히 충족시킬 겁니다. 가격 범위도 옵션 포함해서 투싼 중하위권부터 시작해서 산타페 초반까지 딱 책정해버리면 이건 진짜 빈틈을 꽉 채워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면 또 다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내용이 많이 비관적이라 저도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런데 저희 채널은 정보만 전달하는 뉴스 채널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죠. 분석과 비평이라고요. 분석과 비평을 단순히 비난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진짜 근거 없이 무지성으로 까는 건 제200 무조건 망한다, 쌍용이 망하려고 작정했다 이러면서 까기만 하는 거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뭔가요? 제200은 쌍용차한테 자칫
자칫 잘못하면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야 할 걸 말해주고 더 나은 전략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방향도 생각해달라는 거잖아요. 7월이면 아예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쏘라는 이름은 지금 제이백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에 비해 너무 무겁습니다. 오자병법에서 오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문과 무를 겸비하는 것은 지휘관이 요건이요, 강과 유를 겸용하는 것은 용병이 요건입니다. 100만 대군이라 하더라도 그 위용과 사기는 지휘관이 역량에 좌우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능한 지휘관은 적군보다 무섭다는 겁니다. 지금 쌍용차한테 무기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배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조타를 잘 해야 하고요,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게 틈새에 잘 끼워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부활의 첫 시작이 순탄할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신차와 기업 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제이백이 무스로 나오면 안 되는 이유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